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처박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방문 파견 업체, 예, 노인 요양센터에 대해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담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단계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제가 A부터 Z까지 다 정확하게 다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픈을 하실 때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게 지금 이 목표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문 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법령 편집한 걸 한번 보시면서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오픈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어르신 댁에다가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5평 정도 되죠. 16.5제곱미터. 근데 제가 뒤에서 한번 입주 조건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텐데 이게 사실은 이 5평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5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이 안 잡히시죠? 책상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들어가요. 3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차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방문을 안 한다고 하면 5평 정도면 뭐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 및 설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설비라든지 집기 비품들이 다 사업에 대한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혹시 방문 요양 만약에 오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방문 목욕까지 같이 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 목욕에서는 목욕 차량이나 아니면 욕조만 있어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직원의 자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시설장님이 계세요. 시설장님은 센터장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들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여기 적혀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의료인들이 아니시라면 그냥 대표님만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거 문제가 안 되세요. 우리 직원을 뽑으시면 됩니다. 센터장. 예, 예. 그게 가능하시니까 꼭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꼭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월급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 선생님은 처음부터 뽑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르신들이 15분 이상 되면 그때부터 공단에서 가산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위해서 뽑게 되어 있어요. 모니터링이라는 건 잘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제대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한다. 초기에는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양보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한번 볼게요. 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5명 이상이면 되죠. 어차피 어르신들을 모시려면 직접 파견하시려면 요양보호소 풀이 넓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적어도 10명, 15명 정도의 요양보호 선생님이 있으실 겁니다. 자격증이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근로계약이 일을 해야지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을 해 놓으셔야지 이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 관련해가지고 업무 해야 되는 부분들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치 조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입지 조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평 정도의 지금 보시면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로 사실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10평에서 15평 정도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면 10평이라도 만약에 얼마 차이 안 난다면 15평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공간 외에도 적어도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물품 때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그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테이블 하나 있어야 되고 의자가 서너 개 정도는 놓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5평 정도 되셔야 되고요. 이 크기가 좀 더 크면 클수록 좋겠죠. 물론 뭐 이게 30평, 40평, 50평 계속 늘어나다 보면 관리비도 늘어나고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그래서 15평에서 한 25평 정도까지도 뭐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미리 잡아 놓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더 그게 심해진 이유는 예전 같으면은 그 실제 사무실만 있어도 됐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 한 30분 정도만 모셔도 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자체가 어르신 한 70분 정도는 모셔야지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대규모화 하시려면 어느 정도 사무실은 갖춰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지 조건 두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렴한 건 사실은 3층, 4층, 5층이에요. 사무실이.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3층, 4층, 5층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약자들이 올라가기 사실 쉽지 않으세요.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편의시설이라든지. 근데 이거를 꼭 그 원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노약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을 때 접근성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베스트는 1층이죠, 당연히. 예, 근데 1층이 굉장히 비싸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접근성이 가능해야지 상담을 하러 오신 그 고객들이 상당히 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인터넷에서 상담하지만, 이게 어르신들은 보호자랑 같이 참여해가지고 실체를 보고서 계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반 이상은 어르신 댁에 직접 찾아가셔서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입지 조건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1층이나 아니면 노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방문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일단 어떤 행정 서류라든지 아니면 회의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달 사항을 전달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전화로 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으시고요.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꼭 보고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접근성, 진짜 가능하면 역세권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정말 사업답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관리비나 유지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 절충을 해서 처음 생각하셨던 아주 작고 높은 층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지역보다는 정말 좋은 지역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야 크게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 조건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지켜주신다면 아마 성공하는 방문요양센터 첫 번째 길은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천천박사였습니다.